안녕하세요. 주템 업앤다운 진행의 정수민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 지수로 볼 때는 괜찮았는데 반도체 쪽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필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제한적이고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굉장히 투심이 다시 한번 위축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어제 반등이 좀 연속성이 나오려면 이 IT 투톱들이 올라줘야 하고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 개인만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모두 받고 있긴 합니다만 지수의 어쨌든 하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든 시장, 변동성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까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화선입니다. 내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ADR 또 한 번 폭락했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 10% 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하락하면서 6,803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7,0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 미국 반도체주 약세 영향으로 장 초반에 5% 넘게 빠지면서 다시 7,000선을 내줬습니다. 네, 이런 급락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파란불 켜졌는데요. 현재 4.36% 내린 7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던 이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면서 양시장 모두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4천억 원대, 또 기관이 1조 5천억 원대 물량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저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지수 방어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개인은 현재 2조 9천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2,563억 원대 물량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39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849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기업을 살펴본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나오션 현재 1.34% 오른 83,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르긴 했지만 그간 고점 대비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폭이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K뱅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폭락세를 보이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은행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뱅크는 현재 8.35% 오른 6,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의 강세에는 이 코픽스의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수인데요. 이에 K뱅크를 비롯한 대형 은행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2분기 실적 개선과 AI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6.12% 오른 9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본업은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주가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시점과 또 고객사 등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흔들렸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증시 방향성도 잘 가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장화선이었습니다. 네, 7월 16일 오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피로감이 느껴지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이민 멘토님 모시고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급반등이 나올 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지금 따라붙을 자리 아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개인이 지금 이 시간에 3조 넘게 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좀 음.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도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 직업의 특성상 시장이 좋을 때는 빨리 들어와서 어떻게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고요. 실제로 오늘처럼 정말 하락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 도대체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짜증과 예민함이 좀 많아졌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제가 이제 상승을 하니까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오늘과 같은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또한 당연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변동성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또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건 오늘은 좀 시장을 욕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사실은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을 되게 기다립니다. 그게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떨어지건 올라가건 상관없이 굉장히 기다리는데 한 가지 저의 오늘 좀 멘탈을 잡아주는 거는 뭐냐면 내일 시장이 안 열린다라는 거. 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평소 같으면 내일 시장 안 열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기다리고 어떤 게 올라갈까, 어떤 섹터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일은 정말 3일 연속 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별거 없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시장을 조금만 좀 안 쳐다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업으로 삼고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물론 전업 투자자도 계시겠지만 본인들의 생업이 있으시고 그 생업에 부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루하루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최근에 이렇게 6월 중순부터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는 시장에 굳이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후장까지 오늘은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서킷 브레이크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반등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덜 떨어짐의 장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매수를 많이 들어와요. 좋지 않습니다. 수급적인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에 개인 투자자님들이 죄송하지만 매도를 진행하고 패닉셀 그리고 탈출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좀 찝찝했어요. 장 종료 직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2조 가까이 던지는 걸 보고 내일 시장 좀 별로일라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관에서도 금융투자가 던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1조 6천억 원 던지는 거를 현재 개인 투자자가 3조 2천억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시장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면 시장이 저는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제가 센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저는 뭐 수많은 하락장을 겪어왔고요. 여러분들 그냥 최근에 어떤 하락장이 왔었죠? 미국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하락,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대한 하락, 그리고 2024년도로 돌아가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계엄령 사태까지도 다 저는 견뎌왔습니다. 그냥 그때는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올라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8,000선까지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 다만 제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계셔라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때는 매수 매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아작납니다. 계좌가.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성지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도 말을 안 듣는데 오늘은. 자, 성지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눈을 딱 감고 기다리잖아요. 한 7월 달, 8월 초까지 딱 감고 기다리면 8,500선까지는 회복할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원칙과 숫자를 기억하셔라. 시장은 비이상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되면 8,500포인트까지는 정상이 될 거다. 어제 제가 시장이 상승할 때 뭐라 그랬죠? 매수하자고 했나요? 아니요. 시장이 내일까지 추가 반등이 나오면 우리는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면 현금을 챙겨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좀 마음은 아픕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은 회복 심리가 되죠. 내 옆에 사람이 나만큼 힘들면 덜 힘들잖아요. 보시면 나스닥 선물지수도 마이너스대로 지금 쭈루룩 떨어지고 있죠. 뭐 이유는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 니케이 2.88%, 일본 토픽스 1%. 물론 하락의 폭은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일본의 니케이 현재 키옥시아가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무라타 제작소는 어제부터 비실비실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이러고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시장 빠지는 이유를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CXMT 얘가 상장돼가지고 반도체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왜? 얘는 저가형이니까. 죄송한데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기사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CXMT는요. DDR5 못 만듭니다. 현재 D램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건 DDR5고요. 얘네 HBM도 앞으로 계획 없습니다. 물론 상장이 돼서 뭐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얘가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에 상장했지 ADR 상장을 했나요? 아니면 해외 상장을 했나요? 저는 언제부터 CXMT를 우리가 신경 썼다고 시장에 빠지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요. 오로지 CXMT만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빠지는 건 물론 수급의 영향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빠지는 거냐? 지금 신현송 우리 뭐라고 하죠?
한국은행 총재, 제가 시장에 안 좋으니까 머리가 안 들어요.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좀 강경한 책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은 위축이 되면서 빠지는 겁니다. 예, 그 이유고요. 그럼 일본 시장의 키옥시아나 무라타 제작소가 왜 빠지냐? 우리나라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선발주자입니다. 아마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 오늘 SK하이닉스의 ADR도 장 초반에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후반에 뭐 어떤 얘기가 나와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금요일 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빠진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예, 지금 뭐 이런 얘기들 듣지 마시고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마셔라.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저 매수하라는 얘기 여기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오늘도. 근데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추세 자체가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좀 힘든 겁니다. 보시면 어제의 양봉도 61선에서 딱 윗꼬리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많이 불리한 위치는 맞습니다. 그치만서도 저는 8,500포인트, 최소한 8,2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다음 주부터라도 당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상황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 첫 번째인데 V코스피라는 차트입니다. V코스피가 뭐냐면 코스피의 변동성 지표를 그려 넣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변동성이 있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죠? 옛날에 25, 뭐 30, 뭐 이렇게 갈 때가 현재는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예, 현재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버티기 힘든 게 맞다. 변동성이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수 포인트가 거의 100포인트까지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건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면 시장은 좀 안정될 것 같고요. 제가 왜 8,000포인트 초반까지는 시장 정상화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V코스피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죠. 80에서. 예, 이러면 변동성은 조금 약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V코스피 차트 좀 가져왔고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ETF 성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비판하려고 갖고 왔어요. 사실은.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인버스에 베팅했죠. 어제 1,000억. 인버스. 예, 시장의 하향 방향. 그러니까 어제 투자하신 분들은 뭐 하루를 본다면 잘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인버스 살 바에는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게 좋습니다. 시장을요, 하방으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주변에 인버스로 투자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왜? 떨어져야지 돈 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버스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보다도 잘하는 거죠. 예.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일단은 하방으로 봤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ETF에서 개인 순매도를 한번 볼까요? 예. SK하이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 3,800억, 레버리지 3,000억, 코스닥 150 1,000억, 하이닉스 레버리지 1,000억, 삼성전자 레버리지 700억, 삼성전자 반도체 레버리지 200억. 어제 수익 실현을 했는지 아니면은 드디어 탈출이다라고 해서 쭈루룩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ETF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물론 단일 하루하루는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말 주식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같은 개인 투자자지만 개인 투자자가 시장 방향성을 맞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하루 이틀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걸 갖고 와봤고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건 물론 레버리지 영향 때문은 맞습니다만 그 부가적으로 저 이거 보고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폭락장에 오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론 땡깁니다. 예, 오늘의 3조 3천억도 카드론이 대다수일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카드론으로 일단은 이렇게 600% 폭증할 정도로 카드론으로 땡깁니다. 그럼 오늘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서 운 좋게 월요일 날 시장이 상승해요. 그러면 땡큐죠. 근데 월요일 날 또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진콜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언제 나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제대로 보여줬죠.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센 겁니다. 왜? 마진콜로 쏟아지는 물량은 저가로 팔리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굉장히 똑똑하게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파는 건요, 오늘 왜 파는 줄 아세요? 개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니까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다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화요일과 수요일의 반등을 봤으니까 오늘 또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은 월요일 날 팔 수 있겠구나라는 단기적인 심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카드론까지 땡겨 쓰는 개인 투자자님들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몇 없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 나오잖아요. 마진콜 터져가지고 또 시장은 급반등 나오고 외국인 기관은 순매수, 개인은 5조, 4조 순매도가 나올 겁니다. 보나마나예요. 엄청나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이 신용장구뿐만이 아니라 주식 외의 시장이죠. 나의 은행 대출이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땡겨 쓰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반대 매매 마진콜이 터지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난이도라기보다는 좀 짜증이 납니다. 저조차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좀 참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그냥 쉬어주시면 된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생각과 전략들을 챙겨봐야 할 텐데 그러기도 참 지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걸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략과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 투자로 확장될 수 있을지 더 많은 아이디어들 준비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와 함께 우리 생각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참으시는 건지 아니면 네. 좀 오늘은 의욕이 없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티가 좀 났나 보네요. 그 옆에서 있는데도 티가 좀 나요. 그래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네. 그걸 자꾸 꿀떡꿀떡 삼키니까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저까지 막 이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면 아마 화를 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장을 너무 욕하고 싶었고 네. 이 시장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 대통령 입에서도 이제 나와서 조금 뭔가가 네.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또 얘기를 한 걸 보고 제 방송을 보셨나라고 좀 오해를 했는데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를 잡아야 되는 거는 현재 금융당국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떨어지더라도 회복할 자신이 있는데 너무 이거를 방치하고 조만간 나올 거다. 요즘에 킹만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요즘 언어를 잘 모르지만 네. 조만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화가 많이 난다. 예.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화를 내면은 어딘가 끌려갈 것 같고 그래서 네.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네. 앵커님도 힘드시죠? 힘이 들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크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관심보다는 이런 변동성을 활용하는 게 낫긴 하지만 이게 적당해야 된다는 생각도 맞아요. 나름 하고 이전에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변했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 것 때문에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찾는 게 이제 무슨 의미지?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냥 어제 살 걸, 어제 팔 걸. 하루하루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최근에 주식 투자 판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는 막 자금이 막 들어와가지고 주식이 부동산보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그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본전하면 도망가야 되겠다. 맞아요. 예, 그 매도가 어제 나왔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오늘 발 뻗고 편히 주무실 겁니다. 그래, 거봐 오늘 팔길 너무 거봐, 잘했다. K 증시는 못해 먹을 거야. 근데 금융당국이 전 답답한 게 뭐냐면 네. 미국 투자로 넘어가서 환율이 올라간다며요. 그 미국 투자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만든 거라며요. 근데 사실 그때 그런 말에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환율 같은 부분은 이게 서학개미를 막 뭐라고 했잖아요. 예.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같은 기조거든요. 네. 어떻게 개인이 환율에까지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면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벌고 싶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걸 누가 따져요? 맞아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만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외화를 좀 끌어오겠다. 그것도 네.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세요? 홍콩에 상장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그런 거래 대금이 줄고 우리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항생 네. 그냥 미국 투자자나 홍콩은 워낙 증시가 크다 보니까 예.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 조금 끌어오겠다고 만들어서 지금 이 난리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크니까 그런 자금이 어느 정도가 돼도 그게 정상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 시즌이면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에서 가치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 휴장인 게 오히려 다행이다. 차라리 낫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옹달샘에서 물 한 모금 좀 먹고 가자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드실 겁니다. 뭐 지금 뭐 어떤 분이 뭐 이제 저를 말을 많이 아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또 뭐라고 하고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거 좀 참자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 방향으로 돌아오자. 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ASML이라는 회사 노광 장비입니다. EUV 네덜란드에서 압도적으로 글로벌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ASML 장비. 이 ASML 장비는요. 현재 줄 서서 기다려도 5년 뒤에 받습니다. 굉장한 장비인데 얘네가 실적 전망도 상향치로 나왔고 결국엔 반도체 고점 우려 불씨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오늘 떨어지죠. 참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래서 ASML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국가별로 비중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대한민국 압도적이죠. 한 45% 나올 겁니다. 이게 최신 자료까지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45% 정도 들어왔고, 대만은 TSMC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성능 장비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 낮은 나노급의 장비가 좀 들어갈 거고, 그래도 15% 정도 가져가고, 미국의 마이크론, 뭐 일본의 키옥시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45%나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이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현재 미국의 상장을 시킨 ADR 자금으로 우리는 일단은 노광 장비부터 살 거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어제도 반도체는 P와 Q를 따져야 되는데, 기존의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온 거는 P 때문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Q로 인해서, 그러니까 납품할 수량이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면 지금 주가는 조금 찌글찌글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예, 거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건 현재 ASML의 노광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한국의 매출 비중이 45%나 된다는 건 꽤 의미가 있는 수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대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어제 밤에 바로 띄워온 건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ASML의 CF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 전망을 내고 실적을 보내줬는데, 그 실적이 우리가 올해 실적을 포함시킨 건 뭐까지 포함을 했냐?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에 들어갈 장비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무슨 힌트를 받으셔야 되냐면, 야, 일론 머스크 진짜 테라팹 하는구나. 하겠죠. 이분은 할 텐데 올해 당장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아이디어를 뭘 찾아야 될까요? ASML한테는 좋은 얘기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얘가 만드는 장비는 테라팹에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 증시로 오자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로 온다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국내 유일, 세계 유일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누가 있을까요? 예, 물론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 장표는 제가 한 3주 전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때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프로젝트라고 해서 보시면 해당 종목이 딱 나옵니다. 보시면 램 리서치, 뭐 도쿄 일렉트릭 뭐 이런 거 나오고, ASML 여기 있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국내의 기업들을 본다면 한미반도체, 어제 상한가가 가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한미반도체 원래 저의 최애 종목이죠. 장비 쪽에서. 그 다음에 고압 수소 어닐링의 HPSP.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너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 본더 장비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얘네만 만들고요. 물론 하나비전이라는 하나세미텍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얘네가 많이 만들고, 고압 수소 어닐링은 HPSP만 만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물론 식각이나 증착, 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 뭐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얘네보다는 탄력이 좋아요. 근데 저는 주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본다면 정말 테라팹이 실제가 되고 ASML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테라팹에 들어갈 장비의 가이던스까지 포함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온다면 한미반도체와 HPSP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또 갖고 와봤는데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나중에 정말 똘똘한 효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했잖아요, 앵커님. 네. 삼성전자는 그러면? 컴퓨터 안 한다고 옆에 써 있어요. 앵커님 생각은 어떠세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왜냐면
우리가 1등인데 우리도 네. 안 한 걸. 근데 지금 너무 하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아. 하고 싶긴 한데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하죠. 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반반일 거다. ADR 상장을. 멘토님은요? 저요. 네, 저는 90% 확률로 네. 안 할 거다. 아,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은 ADR 상장이라는 건 자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다른 나라에서. 삼성전자는 현금이 너무 많아요. 멋지다. 네. 네. 그래서 ADR 상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하이닉스는 그럼 돈이 없나? 이런 네, 생각도 현금이 들어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돈을 잘 버는 대신에 그간에 손해봤던 게 너무 많아서 예. 현금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캐시플로우가 삼성전자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 필요악이었고 삼성전자는 ADR을 상장을 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떨어진다? 네. 주가가 왜 떨어질까요? 기업 측면에서 돈을 끌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떨어진다의 관점은 글쎄요. 우리나라로 돈이 안 들어와서일까요? 뭘까요? 그것보다도 예. ADR 상장이라는 건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 시장은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B2B잖아요. 예. B2C가 아니고. 네. 그래서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아. 삼성전자는 뭐예요?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예. 그 휴대폰, 가전제품, 뭐 반도체만 따로 떼어서 상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의 하나 컴플레인을 다 소명해야 돼요. 마치 애플이 뭐 하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아하. 뭐 리콜을 받았다느니 뭐 이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ADR 상장 검토 안 해가 맞습니다. 아하. 예. 근데 밑에 보시면 뭐 블룸버그는 공식 부인했지만 물밑 검토 착수, 뭐 물밑 실무 검토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냥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기사다. 제가 봤을 때는 상장을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어허. 네, 1도 없다. 그래서 예.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ADR 야 삼성전자도 검토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무게추를 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신다면 아이디어는 틀렸습니다. 상장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이게 재밌는 표가 나타났어요. HBM의 시장 점유율 전망인데요. 보시면 2025년도까지는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을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뭐 하이닉스가 한 15만 원대, 요때 30만 원대. 이때도 2배가 주가가 올라간 게 HBM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SK하이닉스는 HBM의 점유율이 낮아져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5년도 기점으로 HBM의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HBM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투자해야 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투자 관점을 없애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사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차트를 보면서 어제 상한가고 지금 이런데 이거 지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HBSP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HBM 하긴 뭐 앵커님도 그러신데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 이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신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사실 네, 네,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HBM 뭐라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자 잠깐만요. 예, 제가 뭐 한미 반도체부터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번개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그러면 차트 어때 보이세요? 아, 조금 기다려보고 싶어요. 조금 기다려보고 네, 싶죠.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조금 기다리다가 주가가 빵 하고 튀는 느낌 없으세요? 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사면 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주식 투자는요 되게 예.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재미없기만 해보세요. 재밌을 어디? 거예요. 예.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리고 시작한다? 귀가 얇은 사람들. 오, 예. 그래요? 예. 어, 근데 이제 그 예.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듣고 이거 사보고 저거 사보고 합니다. 네. 근데 꼭 자기 기억에는 내가 산 거는 떨어지고 안 산 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귀가 정말 얇은 사람들은 누가 다 얘기해도 괜찮으면 그냥 사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귀가 얇은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준이 있어서 손절도 잘 나가요. 아.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귀는 얇지만 손절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귀가 얇으신 게 좋는 거예요. 근데 귀가 얇긴 한데 손절을 네. 못하면 그거는 최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많이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손절에 대한 그것들. 근데요, 손절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 손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손절을 쉽게 했다가 그것이 나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다시 가치가 회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못 배우신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10% 손해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 뭐 이 내 전체 계좌에서 어느 정도 손해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시장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일 때는 손절을 감행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손절을 잘못하면 계좌가 박살납니다. 왜 그러냐? 손절을 해서 현금을 딱 손에 쥐잖아요. 그럼 시청자님들 아마 오늘처럼 하락하는 날 괜한 종목 그냥 막 삽니다 또. 야, 이거 내가 100만 원 받는데 80만 원이네? 이러면 산다고요. 그래서 손절을 어떻게 잘해야 돼요? 손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많은데 제가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해보셔야지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기준이라는 거를 정해드리는 걸 저도 기준을 정해드리기가 어렵다. 수업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멘토님. 아, 근데 저도 많이 냈어요. 이미 많이 냈다고요. 네. 참 어렵기는 한데 네.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손절을 감행하지 마셔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반도체로 좀 돌아가 보면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딱 앵커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리가 애매해요. 네. 예, 애매하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봤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왔는데 애매하게 또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은 40%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수급과 재료와 인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되게 특이한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거래가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실렸어요.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렸는데 그전 거래보단 덜 실렸죠.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수급의 손바뀜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위에를 보세요. 검은색이 개인이고 빨강색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기관에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제 상한가 이후로 어떻게 됐죠? 개인들은 이제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합니다.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앵커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맞춰볼까요? 나 20만 원대 초반대까지 기다렸다 사야지 이러거든요. 네. 예. 근데 다 뱉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는 확정을 하세요? 확신을 하세요? 확신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게 본다면 어쨌든 저기서 손바뀜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들은 사서 당연히 익절을 하고 싶으니까 네. 어쨌든 올리긴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몸통의 중간서부터 분할 매수로 사봐야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돼요? 제가 자꾸 앵커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몸통의 중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예, 그냥 내가 사고 싶어.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도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한미반도체를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테라팹에 이슈 있을 것 같아. 한미반도체 TC본도 얘만 만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눈 감고 매수하시라고요. 예, 순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멘토님 61선 밑에 있고요. 이제 뭐 위쪽에서 선들이 아직 한참 많은데 이거 올라갈지 저 이거 당장 월요일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고요, 저도.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사긴 사요. 사긴 사는데 뭐 하라고요? 분할로 사라고. 무조건. 예.
한 번에 막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 보세요. 기술적으로 거래가 들어왔고 수급적으로도 100점. 그러면 자 40점 중에 40점 만점이 들어왔고 수급은 한 30% 보시면 되거든요. 30점 중에 지금 한 25점 들어왔고 그다음에 뉴스, 재료 이런 것들은 30점 중에 뭐 제 생각이지만 30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합계 점수 얘는 95점. 통과죠. 네, 이렇게 복잡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그냥 좋대라고 하면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주식 잘하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귀가 얇으니까. 아, 근데 그 얇은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하. 확실히 귀는 얇으신 것 같은데 기준은 좀 없다. 저 귀 엄청 두꺼워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참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전체적으로 네. 추세가 돌려 세우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60인선 밑에서 완벽하게 어제 뚫었던 상한가가 나왔지만 오늘 하락된 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수급과 거래와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만하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봐드릴게요. 네. 자, HPSP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HPSP는 차트 어때 보여요? 이거는 네. 좀 방이 빈 방인 것 같다. 약간 빈 방. 이런 빈집, 그래서 빈집. 네, 빈집. 자, 근데 또 구간을 보면 박스권을 밑에서 자리를 잘 잡는다면 고민을 해볼 만한 구간이지만 당장 사고 싶지는 않은. 왜 항상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님들하고 저하고 보는 눈은 왜 항상 다를까요? 모르죠. 자,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시죠?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얘도 네. 마찬가지로 60일선은 지켜내질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추세를 들어올리진 못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건 상승을 만들어내고 거래가 들어왔죠. 근데 종목이 빠집니다. 거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볼게요. 예, 외국인들은 조금 팔았을 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개인 투자자들 조금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마도 기관한테도 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얘는 차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보다 얘가 우수해요. 한미가 떨어집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수급 같은 경우에는 한미가 좋아요. 왜? 이제 외국인이 꺾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재료 같은 경우에도 한미가 우수해요. 왜? 얘는 ST와의 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건 TC 본도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지만 만약에 총평 점수를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가 아까 95점이잖아요. 얘는 몇 점 정도냐? 한 88점 정도. 조금 떨어진다. 그게 차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미 반도체보다는 약간의 매력이 떨어지고 거기다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한미 반도체보다는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인기와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떨어지는 차트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차트적으로 그리고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어제 다 좋았는데 오늘 다 빠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선적으로 근데 지금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 본다면 그래도 반도체일까요? 네. 반도체 중심으로 어제도 시장이 회복을 해줬잖아요. 네. 그 큰형님들이 회복을 해줘야 나머지의 낙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네. 지금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엔터,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유통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은 훨씬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반도체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전략들 드리기 위해서 또 멘토님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소식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